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네, 늘 뭐 좀 집에 있거나 아니면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오래전부터 좀 생각해 오던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요. 저 12월 달에 이게 노령이란 영화가 있었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봤죠. 이게 뭐 롯데시네마에서 받은 건데, 이게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이렇게 일찍 보면 좋은 게 이렇게 뭐 시그니처 아트카드라고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별거 아닌지 몰라도 이제 기념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요. 근데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꼭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정치인들이나 정치 이제 고관여층들께서 이순신이 나랑 우리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서울에 보면 여기는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이태신이 우리랑 비슷하다, 내가 이태신이다, 내가 이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저는 의아하고 기가 막히다는 좀 생각. 저희가 회의주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에 먹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에 연전연승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게 해준 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로만 따지면 가장 대단한 위인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믿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저만큼 희생할 마음이 있는 건가, 진짜 저런 능력이 있는 건가 싶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이순신이라고 얘기하고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기 위해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정치가 이래서 갈등만 조장하고 어떤 타협의 지점이 안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간다고 치면 독립운동하는 분들 1%도 안 될 겁니다.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분 1%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악독하게 같은 동족을 죽이는 친일파 수괴가 되는 사람들도 1%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일하고 뭐 저도 독립운동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 친일파는 못 될 것 같고, 저희가 누군가 그러던데 그냥 집 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일제를 원망하면서 그냥 있을 그런 선비 나부랭이가 됐을 거다 뭐 이런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평지에 보면 나는 완전히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그냥 천하의 사악한 친일파인 것처럼 몰아붙여 가지고는요, 저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냥 계속 자유행위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다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영화만 하더라도 여기서 이태신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감동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우리가 불공정한 사회에서 그나마 희망을 준 것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열광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공정이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가 막 그냥 이태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저는 검찰 쿠데타라고 친다면 검찰 쿠데타를 결국 못 막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러면 그 못 막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던 그 장성들이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나한테 뭐가 떨어질까봐 눈치를 보던 기회주의자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분들이 정권 뺏기고 나서 뭐 자기는 이태신인 것처럼 이게 말만 세게 하는 걸 보면 대단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자기를 사람들이 이태신으로 기억해준다고 생각하는 걸까? 자기는 그 무능력하고 우왕좌왕했던 이 장성들이나 그 눈치를 봤던 기회주의자들에 더 가까운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상대방을 그래서 진짜 뭐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이런 인간들이 아니고서야 저는 뭐 그렇게 인간이 막 한 사람이 10점인데 한 사람 100점이고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내가 5점이면 상대방은 2점이나 3점은 된다라고, 사실 그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더 나쁜 놈일 수도 있고. 그래야 서로 간에 타협이 되고, 아, 저런 사람에게도 선의가 있지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대통령에게 그런 게 있는지는 좀 잘 모르고 회의적이고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국 정치인 주울레한테 뭐 누군가 기자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게 무슨 뭐 그런 역사나 이런 데 대해서 평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그 어떤 일의 영향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다. 신중하게 평가해야 될 거라는 얘기일 겁니다. 예전에 보면 소련 서기장 그 고르바초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뭐 남들이 군축을 하든 말든, 미국이 군축을 하든 말든, 나는 우리부터 군축을 하겠다. 그리고 그 독립하려는 위성 국가들을 독립을 시켜줬죠. 허용을 했죠.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의만 갖고 좋은,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러시아에서 푸틴같이 정적을 살해하고 독재를 일삼는 푸틴을 러시아 사람들이 뽑는 이유는 그 고르바초프 때 나라가 망하면서 엄청난 수모를 겪었던 걸 잊지 못해서 있기 때문일 거죠. 아마 미국 사람들이 중국 굴기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아마 트럼프 같은 사람 끌어낸 이유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영역을 평가한다는 건 상당히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도 어떤 일을 이때 처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도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좀 더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가지 않나. 지금은 미국은, 어떤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내전으로 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난 선거에 떨어졌을 때 정말 일부 심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총까지 들고 그 백악관을 점령을 했죠. 아마 그래서 미국은 총까지 있는 나라니까 아마 이번에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런 비슷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국도 심리적으로는 그런 내전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치인들도 그런 거를 좀 부추겨서 이익을 얻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르바초프 얘기했듯이 한동안 정조에 대해서 개혁군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정조의 리더십을 가졌다. 특히 이제 약간은 좀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정조는 학식도 뛰어났고 어떤 뭐
개인의 인품으로 보자면 대단한 인격자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갖고는 정치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자기가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신하들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의식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신하들도 가르쳐야 된다, 계몽군주를 표방하고 얘기를 하셔서 아마 그 이후에 조선이 어떻게 됐나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좀 빨리 개화를 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식민지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조 시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를 꽃피운 시기이기도 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던 시기이지도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조가 세종과 달랐던 점은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세종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양평대군을 지지했던 양녕대군을 지지했던 황희정승을 중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절로 따지면 권력에서 밀려난 그 왕의 형제들은 죽을 가능성이 높았죠. 화근을 없앤다고 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러면 자기를 죽게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을 세종대왕은 중용을 해서 정치의 황금기를 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으로 훌륭했을지 몰라도 굉장히 미숙한 인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되게 미숙한 인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의 첫 일성이 이제 역사에 기록된 걸 보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연산군을 겪었던 나라에서, 니들이 우리 아버지 죽였지. 난 우리 아버지는 사도세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하들은, 특히 사도세자 죽음에 관련했던 사람들, 우린 씨발 삼족이 멸하겠구나.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삼족이 멸하겠구나. 그럼 이분들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놈이고 뭐하건 간에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면 정조를 늘 의심하고, 정조의 정책을 의심하고, 정조를 심할 경우 암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정조의 정치의 한계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만큼 좀 상대방도 존중하고 해야 타협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같이 발전하는 공동체잖아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못해서 또 한쪽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던데 점점 더 피크를 지나서 점점 더 후진국으로 가는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짧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회의주의자 얘기는 재미는 없겠지만, 누굴 한쪽 편을 시원하게 들고 누굴 시원하게 까야 좋은 평가를 받고 인기도 얻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캐릭터라서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좀 존중하고, 이렇게 좁은 나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람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